자, 상담의 초기 과정의 활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담의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 설정은 앞에서 상담의 구조화에 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초기가 될 수 있고요. 라포 형성은 대표적으로 초기 때 하는 겁니다. 심리 상태를 평가한다.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 또는 검사라고 하죠. 이것도 초기 때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안을 찾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기, 종결이거든요. 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대개 중기 과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로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혼동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직업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형성, 라포 또는 레포라고 하는데요. 이 라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쉬워요. 공감적 이해하면 라포 형성 쉽습니다. 무조건적 수용하면 네, 앞에 말씀드렸던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을 말해요. 네, 존중이요. 친화적 형성, 친화 관계에 있으면 라포 형성 쉬워요.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 이것은 네, 라포 형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신뢰적, 긍정적 신뢰관계를 갖는 것이 라포인데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약간 거리가 멉니다. 10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충분히 언어의 뉘앙스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 별표. 형태주의 상담에 해당되는 게슈탈트 상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 정서입니다. 부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자, 표현되지 못한 감정입니다. 표현되지 못했다. 이게 표현되면은 게슈탈트가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표현되지 못했으니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담자의 분노가 표출되었다. 분노가 표출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게슈탈트가 나타난 건데 게슈탈트가 형성되어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지 못했다 했으니 이것은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를 뭐라 하느냐?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미해결 과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런 미해결 과제가 바로 답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미해결 과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에 윌리엄슨이 구분한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과정입니다. 이거 2차 필답형에도 잘 나온지 아시죠? 자, 분석을 하고 정보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뭐 하든가요? 네, 진단을 하죠. 진단하고 나서 애후는 예측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추수 지도를 합니다. 이러한 6단계는 필답형에도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두 문자 암기법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분종, 그 다음에 진애, 그 다음에 상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분종, 진애, 상추. 시작. 분종, 진애, 상추. 특성, 요인 또는 윌리엄슨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 6단계의 과정을 필답형으로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종합을 하고 진단하고 예측, 애후, 그 다음에 상담, 추수 지도 또는 사후 지도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추수 지도, 사후 지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진단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의 문제 해결했고요.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도 별표. 이거는 문제를 한번 돌렸는데요.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답니다. 이때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뭐라 하는지. 자, 이야기를 삭제를 했습니다. 내담자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불확실한 인물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불분명한 동사를 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한된 어투를 사용합니다. 자, 좀 문제가 있죠. 내담자의 이러한 내담자가 반응을 보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뭐라 하느냐?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 그런데 이야기를 삭제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인물이나 불분명한 동사를 쓰고 제한된 어투를 썼다. 완전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하네요. 네, 내담자가 보이는 정보가, 내담자가 말하는 것에 정보가 부족하다고요. 이걸 뭐라 하느냐? 정보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정보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정보의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정보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힌트는 오류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가 답이 되는 것이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이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는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할까요? 암기법 한정 논리입니다. 한정 논리, 한계의 오류, 정보의 오류, 논리의 오류.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논리는 바로 무엇이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에 바로 오류란 단어가 결정적 힌트가 돼요. 여기에도 오류가 들어갑니다. 한계의 오류, 정보의 오류, 논리적 오류. 그래서 오류란 단어가 결정적 힌트가 되었네요. 1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도 나왔던 겁니다. 예전부터 잘 출제됐던 거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쉽습니다.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진로 상담은 그렇죠. 진학과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돼야 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런 단어 나오면 좀 틀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진로 상담은 개인 상담은 효과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아니죠. 개인 상담 내 접근도 개인 상담도 효과적이다. 개인 상담도 상당히 진로 상담에서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진로 상담은 그렇죠.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서 당연히 전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자신 있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는 슈퍼. 자, 슈퍼가 제시한 발달적 직업 상담인데요. 단계입니다. 이거 암기법 있죠? 네. 문심, 자현, 태의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문이 여기 있죠. 이게 1이네요. 심이 여기 있죠. 심층적 탐색 2입니다. 자가 어디 있죠? 자, 수용, 자, 통찰. 현이 어디 있죠? 현실 검증. 태가 어디 있죠? 태도와 감정, 탐색 처리. 그 다음 마지막 의사결정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심, 자현, 태의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필답형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앞에 우리가 윌리엄슨이 했던 분종 생각나세요? 네, 분석과 종합, 그 다음에 진애, 진단과 예측, 그 다음에 상추, 상담과 추수지도. 요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 필답형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써보면 A 있고요. 그 다음에 D 있고요. C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F가 있습니다. A, D, C, B, E, F, A, D, C, B, EF는 여기 있네요. 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충분합니다.